자, 39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매력적인 여름 페스티벌, 브레겐츠 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원래 새로 레파토리가 바뀌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약 3회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194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레겐츠는 오스트리아의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아주 우연찮게 시작한 이 페스티벌이 지금은 거의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됐죠. 여기 보시면 사진에 호수 위에 지금 오페라 무대가 올려져 있는데, 제일 처음에 게 저게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셰니어, 두 번째 게 푸치니의 라보엠이고, 세 번째 게 저게 베르디 아이다 무대입니다. 상세한 건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겐츠 페스티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페스티벌입니다. 사실 음악의 수준이나 이런 거는 우리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차치하더라도, 이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사실 오페라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브레겐츠가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오스트리아 지도거든요. 오스트리아 지도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지금 오른쪽 동쪽 끝에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짤츠부르크가 중앙 정도 있는데, 사실 이 오스트리아의 가장 서쪽 끝인 여기 보면 끝에 이 보덴제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하고 접경, 독일 스위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알프스 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만든 호수라고 그러네요. 보덴제가 여기 있는데, 오스트리아 끝에 있습니다. 이 브레겐츠가. 그게 이 보덴제의 한 어귀를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를 제가 한 2번 갔었는데, 여기를 가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이 직항편이 미넨에도 있고 찌리도 있는데, 이 미넨에서 미넨에서 가가지고 미넨에서 아우토반을 타고 한 170, 80km, 한 200km가 안 되는 거리를 가면은 브레겐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넨에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찌리나 다른 쪽보다는. 물론 오스트리아 가는 것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아우토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고속도로가 독일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독일 고속도로를 벗어나자마자, 오스트리아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브레겐츠가 보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저는 늘상 루프트한자를 타고 뮌헨에 가서, 뮌헨에서 렌트를 해서 이 브레겐츠를 항상 갔었죠. 물론 저는 이 브레겐츠만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짤츠부르크나 베로나나 이런 다른 여러 도시를 함께 이렇게 돌아봤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비엔나로 가서 비엔나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자, 페스티벌의 대충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브레겐츠라는 도시는 오스트리아의 조그만 도시입니다. 25,000 정도의 소도시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조그만 도시죠. 우리나라 일개 군에도 읍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근방에 있는 웬만한 위성도시는 거의 1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몇십만이 적어도 넘으니까 25,000 소도시 같으면 지방이 아주 조그마한 도시 수준입니다. 근데 이 25,000의 소도시에서 매년 이 페스티벌 한 달 남짓한 페스티벌 관람객이 거의 25만 명 이상이 이렇게 모여드는 정말 대단한 페스티벌입니다. 여기가. 이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덴제 어귀의 무대에는 약 한 7,000명 가까이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고요. 물론 매년 페스티벌에서 특히 호수 위에서 하는 호반 무대에서 이 7,000명은 거의 매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해 페스티벌에 제가 지금 대충 보니까 이 호반 무대에서 지금 약 한 오페라 공연을 한 20여 차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7,000명이 거의 항상 가득 찬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호반 무대에서만 거의 한 15만 명 이상의 지금 관람객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저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이 호반 무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호반 무대를 주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이 호반 무대만 있지 않고 그 실내에서 이제 뭐 음악회라든가 또 다른 오페라도 이렇게 실제 공연을 합니다. 입장 수입만 약 한 80억 정도 되고 경제 효과가 1년에 연간 한 2천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네요, 보니까. 이게 이제 페스티벌이 1946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뭐 지금 해방한 그 다음 해인데 뭐 이 그 시기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는 무렵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이제 그 전쟁의 상처로 이제 전부 다 피폐해져 있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 이 보덴제 호수 위에 그 바지선 2대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모차르트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시작을 했었답니다.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게 발전을 하고 호반에 이제 호수 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무대도 만들고 호수변에 이제 지금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이제 관람석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실제 지금처럼 이제 지금 이제 매년 7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 이렇게 한 달 남짓입니다. 한 40일 정도 이렇게 페스티벌 하는데 그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레파토리를 바꿉니다. 그거는 이제 1985년도부터 그렇게 됐다 그러네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특별한 룰 없이 그냥 이제 클래식 음악을 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년 이후는 매 2년마다 이제 레파토리를 이렇게 바꾸는 오늘날에 이제 그 유명한 브레겐츠 페스티벌이 됐고요. 지금 이 페스티벌은 지금 사실 아주 소도시의 작은 도시지만 지금은 이제 짤츠부르크하고 이 독일의 바이로이트하고 합쳐서 여름 페스티벌 중에는 이제 3대 페스티벌에 이렇게 포함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여기는 뭐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가보고 싶고 또 생각나는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도 제가 사실 원래 가려고 그랬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리골레토가 이제 내년까지 하니까 내년에 한번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티켓 판매가도 그러니까 뭐 오페라를 좋아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저 뒷자리 같은 경우는 한 30유로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앞자리 같은 경우는 한 360, 70유로 되니까 거의 한 50만원 가까이 되죠. 그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만 그 일반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특별한 의상 제한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꿈의 무대, 오페라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무대 매력에 빠져드는 그런 무대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페스티벌은 좀 틀리죠. 짤츠부르크나 바이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니아가 아니면 사실 만족하기 좀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가격도 그렇고 또 실제 페스티벌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뭐 그건 매니아층만 찾는다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 이제 이 브레겐츠하고 베로나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충분히 빠져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브레겐츠는 아주 최고입니다. 3대 페스티벌에 포함이 된다 그러네요. 자, 보면은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 오페라 공연을 보면은 이제 호상 이제 물 위에서 하는 이제 무대가 있고요. 사실 이제 페스티벌이니까 다른 많은 음악회, 클래식 음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호상 무대의 반드시 조건은 이제 이게 이제 일반 대중들하고 이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대중화된 유명 오페라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작년에 했던 뭐 카르멘, 그 이전에 했던 뭐 트란도트, 뭐 마술피리, 뭐 안드레아 셰니어, 아이다 이런 걸 뭐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죠. 일반인도 뭐 대충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듯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호반 메인 무대에서 이제 주로 올라가고 유명 오페라입니다. 실내 무대에서는 이제 그 현대 오페라나 이제 그렇게 인기가 대중화되지 않은 매니아를 위한 그런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식 연주회나 뭐 오케스트라 연주회도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쪽은 안 가봤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오케스트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보통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비엔나에는 이제 내부 로컬에 그 비엔나라는 도시에는 2개의 아주 유명한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죠. 하나는 그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니까 이건 뭐 대외적으로 세계 3대 오페라 중에 하나니까 대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름이 나 있는 오케스트라고 사실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내부적으로는 사실 비엔나 필하모닉하고 같이 경쟁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비엔나 도시 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대내적으로는 이제 필하모닉만큼의 이제
명성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력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비엔나 심포니가 이제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더라고요.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뭐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호상 무대입니다. 일반 뭐 실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오페라나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것도 많고 또 그렇게 이제 대중화되지 않은 오페라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그걸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985년 이후에 매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는 이제 호상 무대 호수 위에 이제 오페라 위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이제 85년, 86년 이제 마술 피리를 시작으로 해가 87년, 88년 호프만 이야기, 오펜바흐죠. 89년, 90년 이제 그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91년, 92년은 이제 카르멘을 최근에도 했지만 이제 그때 또 했습니다. 93, 94는 이제 베르디의 나부코, 95, 96은 이제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이제 피델리오를 했었고요. 97, 98년은 이제 그 미국이 오페라입니다. 영어된 오페라인데 약간 재즈풍의 오페라 거스윈이 작곡한 포기와 베스라는 썸머타임이라는 아리아가 유명한 거죠. 그다음 99, 2000년도에서는 이제 베르디의 가면 무도회, 2001년, 2002년은 이제 푸치니 라보엠, 2003년, 2004년은 약간 특이했어요. 이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사실 오페라 아니죠. 이거 뮤지컬입니다. 이거 레너드 번스타인이 만든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죠. 뭐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연하게 칠했습니다. 오페라 아닙니다, 이거는. 2005년, 6년도는 이제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레 공연을 했었고 2007년, 2008년은 이제 푸치니의 토스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언뜻 봐도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빼고 포기와 베스 정도를 빼면은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들이죠. 누구나 다 뭐 오페라 내용은 몰라도 이름은 한 번쯤 들었을 만한 그런 오페라들입니다. 자, 일단 85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 작품들을 일단 포스터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 92년 이제 카르멘입니다. 멋지죠? 이게 이제 아마 담배공장을 이렇게 형상한 담배공장이나 아니면 뭐 산적의 산채를 형성한 거죠. 앞에 무대까지 다 보이죠. 이 앞에 이 무대가 지금 한 7,000명 정도에 들어서는 거고, 거의 모든 전회 공연이 매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들어가 봤는데 표가 이제 한두 장씩 있어요. 이제 아마 그 취소한 것들 같아요. 이게 사실 이 표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제 여러 장 구하려 그러면 거의 1년 전부터 이렇게 서둘러야 됩니다. 이 표는. 자, 93년, 94년 이제 베르디 나부코. 이게 아마 그 신전이나 이런 걸 묘사한 것 같아요. 멋지죠? 사실 이 여름에 8월달, 7월달, 8월달에 보면은 지금 요 브레겐츠가 약간 부기가 높기 때문에 거의 9시, 8시 반까지 해가 안 져요.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가 이제 시작하는 게 그 공연을 보통 9시에 시작하는데 9시에 막 시작할 때는 이제 어둠이 막 내리려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요게 아마 무대가 막 시작하는 그쯤에 촬영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95, 96년에 이제 베토벤의 피델리오. 이거는 아마 교도소를 형성한 것 같죠? 피델리오의 주무대가 이제 교도소니까요. 멋집니다. 이런 건 이제 진작 보지 못한 게 좀 안타깝죠. 이건 이제 미국 오페라 포기와 베스의 무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기와 베스가 이제 흑인이고 미국의 이제 아주 하층 계급 흑인입니다. 노동자니까 아마 이런 형태의 무대를 만든 것 같아요. 어떤 산업시설 같죠. 폐허가 된. 99, 2000년도에 이제 베르디의 가면 무대. 아시다시피 이제 왕의 암살 사건을 다룬 오페라인데 오른쪽 해골이 뭔가 이 죽음을 의미하는 무대 같죠. 왕관도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2001년, 2002년은 이제 푸치니의 라보에입니다. 보헤미안인이고 글 쓰는 로돌포가 글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책상하고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상징화도 돼 있고 파리의 크리스마스에서 처음에 일어난 일이죠. 하여튼 그렇게 상징화된
그 사실 이 지금 브레겐치의 무대는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엽기적이고 또 기발합니다. 무대가 점점. 제가 본 이제 그 트란도트 무대나 카르멘 무대도 정말 대단했었죠. 많은 사람을 제가 데리고 갔었는데 모두들 다 이제 꿈의 무대고 또 꿈의 여행이라고 그렇게 칭찬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2003년 4년도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인데 뭐 이거는 뮤지컬입니다. 뭐 제가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잘 모르니까.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뭐 이름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름은 들어봤죠. 유명한 뮤지컬이죠. 그 다음 2005년 6년도에 이제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 뭐 대장간 대신에 여기는 이제 뭐 제철소 같은 걸 형상화했습니다. 저 엄청나죠. 저 무대 보통 이 브레겐치 무대를 하나 만드는데 평균 한 200억 정도가 든대죠. 뭐 100억에서 200억 정도 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한 40회 공연을 위해서 만든 것 치고는 엄청난 투자죠. 그죠? 100억이라고 잡아도 40회면은 거의 한 번 하는데 이제 무대 장치 비용이 거의 한 3억 정도 비용이 드는 거네. 그죠? 뭐 돈이 문제입니까? 사실 예술을 감상하는데. 2007년 8년에 이제 푸치니의 토스카 눈을 형성했습니다. 내가 너를 노리고 있다. 스카르피아가 이 사실 토스카를 이용하죠. 카바라도시를 잡기 위해서 그런 아주 뭐 어떤 걸 형성한 것 같아요. 감시하고 있는 듯한, 쫓고 있는 듯한. 자, 이게 이제 그 2008년까지의 그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작품들을 봤고요. 일단 제가 다음 시간에 브레겐츠 페스티벌 2에서 그 이후 작품들을 동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